안녕하십니까, 예령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군 입대 그리고 군 생활에 대하여 이게 몇 부작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 군에 입대하려고 하면 먼저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군이나 리 혹은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각 군이 위치하고 있는 군사동원부에서 신체검사를 마쳐야 도로 갈 수 있고, 도에 가면 도 신체검사에서 합격되어야 군대에 가게 됩니다. 당시는 여군을 많이 뽑지 않은 때였지만 저는 워낙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터라서 어디를 간다 하여도 추천은 잘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중고등학교가 중학교 6년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다르지만 당시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때는 북한의 학년제가 중고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군 입대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언니는 일반 직장에 다녔고 저희 오빠는 군 생활을 하였고 내가 또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나는 원래 양강도에 있는 예술대학, 당시는 예술대가 아니고 양강도 예술학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5학년 때면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제가 예비 입학을 하여가지고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졸업 때 또다시 예비 입학을 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예술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론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여자는 생긴 것부터 여자스럽고 직업도 여자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바라셨죠. 근데 저는 대학에 이렇게 그 전해에도 갔었고 그 해에도 레슨 받으러 몇 번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느낀 것이 우리 가족 형편에 내 뒷바라지를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북한의 대학생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학생복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교복처럼요. 그런 걸 입어야 하는데 거기 학생들은 대학생복을 안 입고 자유분방하게 입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첫째로 입을 걱정. 뭘 입어야 될까? 나는 학교에 오게 되면 저렇게 저 학생들처럼 저렇게 잘 입을까? 내가 돈도 없고 우리 집안이 나를 뒷받침해 줄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걱정을 안 하는 군대에 가려고 결심하였던 겁니다. 지금 뭐 한국 분들은 뭐 나라를 지키려고 북한은 조국을 지키려고 나간다. 북한 군인들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불 걱정 안 하는 군대에 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무튼 집안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런 선택을 담임 선생님과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였지만 저는 끝내는 초무소로 갔습니다. 그 해는 여자 군대를 연예보다 많이 뽑는다고 신체 검사를 받는 인원이 많았지만 다행히 저는 두 번째 순서가 되어가지고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다 받고 마지막 순서가 발검사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신체검사 다 받고 마지막 그쪽이었어요. 거기서 발검사를 했었는데 의사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참 아깝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병발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다 병발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오빠도 병발이 돼가지고 누군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리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래도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근데 함께 초모소에 올라온 애들 말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군당에 옷가 대상자들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댈 곳이 없었던지라 선생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선생님 발이 평발이래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생님 웃으면서 군당에서 중앙당 옷감 모집하는데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봤자 또 지금 뭐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약간 그때는 내가 뭐 옷가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뭐 이런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냥 막노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게 집에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가본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갔는데 또 붙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저도 놀라웠습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붙어버려서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군에서 한 명씩 뽑는데 거기에서 제가 붙었으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도에 내려와가지고 중앙당 옥가지돈을 만났는데 옥가지돈이 이렇게 저희 팔목을 이렇게 딱 만져보더니 살찔 체질이라고 하면서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앙당 쪽에 가면 먹는 거랑 뭐 잘 먹겠죠. 근데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도 살이 찌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살찔 체질이라 하면서 그래서 불합격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당 옥가라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앙당 옥가라는 것은 북한이 특수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만약에 선발된다면 직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천차만별로 네,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 같은 거는 정말 그 남한으로 파견되는 특수 요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그 북한 김부자에게 들어가는 돼지 기르는 본사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막 이거 농사를 짓는 사람 별의별 진짜 그런 직업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 때는 이게 항공사 안내원을 뽑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옷과 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아까 그 발이 평발이라 했던 그 전날에 발이 평발을 했던 그게 내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초모소로 다시 갔습니다. 예, 거기 가니까 초모소장님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느 학교에 아무개인데 신체검사 결과 확인차 왔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느 학교 반장 아무개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 불합격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모생들이 그 해에 조금은 많았어요. 근데 저를 기억하는 거는 당시 학교에서 간부 정도로 있던 애들은 다 대학에 가지 군대에 가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 조금 좀 학교에서 좀 내세워주는 아이들은 대학에까지 군대 잘 안 가는데 특히 여자들이. 근데 제가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초모 지도원 그분이 내려왔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엄청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모소에서도 저한테 좀 관심이 그렇게 있었던지라 저희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그때 제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었구나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예, 초모 소장님은 저를 데리고 서류 정리하고 있는 그 방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에서 일 보고 있는 지도원 그분한테 저희 서류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서류가 불합격 명단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고 펑펑 울면서 나는 예술학원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군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냐고 하면서 제발 합격시켜달라고 하면서 막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말이 막 통했는지 그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예술대학에는 뭘로 가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악으로 가려고 하였다고 하자 그럼 어디 노래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쓱쓱 닦고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라는 곳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울지 마라 을라마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울지 마라 을라마 귀여운 아가 배고파도 참고서 울지를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이 노래 부르니까 괜히 막 쓸쓸해지네요. 네, 하여간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분들이 선전대 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합격을 시켜주시겠답니다. 그래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서 합격자 명단에 서류 넣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이약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약하다는 북한 말은 극성스럽다 또는 안 될 일도 끝까지 해내는 악발이라는 뜻.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힘들게 합격하고 더 초모소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는 발검사 하기 직전에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검사 받고 나온 친구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노하우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신체 검사할 때 팬티와 브라자만 입혀요. 그리고 여러 개의 방을 거쳐가지고 맨 끝방에서 발검사가 진행됩니다. 네, 검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을 다니고, 또 방을 다닌다는 게 그 사람들이 비포장 도로에서 신던 신발이라서 그 흙이 잔뜩 개발린 그런 신발을 신고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초모생들은 신발을 다 벗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다 보면 마지막 발 검사방에 들어서면 발바닥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치질 검사와 발 검사를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발바닥 안쪽을 손바닥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침까지 묻혀가면서. 네, 그리고 발을 최대한 어무리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방법대로 저는 무사히 합격해가지고, 예,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또 다른 게 걸렸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큰일 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전 용돈으로 삶은 옥수수를 샀습니다. 자, 시장에 나가서 그걸 들고 검사하는 분들 찾아가서 또 제발 또 예, 애원해가지고 또 합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옥수수가 그게 뭔데,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신체 검사를 합격 만들어 준 게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네, 부모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을 썼는가가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추억입니다. 예, 이렇게 어렵사리 신체 검사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였습니다. 초모생들 거의 모두가 이래저래 부대가 정해져 가지고 다 차출되어 가는데 같은 군에서 온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와 나는 몇 명 안 되는 초모생들 속에서 꼬운 보리자루라 가죠. 네, 그렇게 매일 누가 호명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속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군대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대로 차출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다고 하는 부대들은 초모소에서 미리 명단을 작성했다가 오는 대로 보내는데 그 명단에 들려고 하면 백이 있고 예, 이게 아는 사람들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백이 없고 힘은 애들만 지금 덩그라니 어디서 그냥 불러줄 것은 그 다음에는 마구잡이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예, 마구잡이로 보낸다는 게 지금 제일 심한 여자들이 제일 많이 아무렇게나 막 보내는 부대가 평양 고사총 사령부였어요. 예, 거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거기만은 지금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다 막 밀어가지고 우리를 그쪽에 보낼 것이다. 뭐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어디든 가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그 친구와 저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속상해서 예,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떤 군관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얼명 달려갔어요. 그 군관이 저와 저희 친구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수첩에 적더니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어느 부대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대입니까? 어느 부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냥 좋은데야 이렇게만 하고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다음날 오전이 되어가지고 초모소에서 예, 저희를 불러가지고 갔더니 문 앞에서부터 초모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가 지하철 가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철이 뭐냐면 평양 지하철도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북한에서 지하철도는 평양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철도인 줄은 꿈에도 알 수 없었고 또 그냥 어디든 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평양 지하철도는 지방 사람들에게 죽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할 만큼 꿈의 무릉동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하철도에 간다고 딱 발표가 난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 감정을 뭐 어디 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때 생각을 하면 막 들뜨고 막 그런데요. 네. 그래, 그렇게 좋은 곳, 그리고, 군대 치고는 그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뭐 훈련도 없고 그 쉽게 말하면 많이 편한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에 우리 남은 애들 중에서 그것도 아무 백도 없는 우리가 뽑힌 게 뭐 때문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북한의 평양에서 9월 9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북한의 명칭이 북한 아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 창립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나가는 그 해, 그 9월 9일 50돌이어가지고 행사를 아주 크게 조직한 거예요. 그 행사 기간에는 평양에 들어가는 인구, 나가는 인구를 철저히 없애라는, 유동인구를 없애라는 명령이 하달되어가지고 첨호소에서 지철에 가기로 인원을 준비했었는데 늦게 오는 통에 올해는 지하철이 모집이 없는 줄 알고 힘 있는 집 애들은 다들 다른 곳에 간 거예요. 이렇게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떨결에 평양 지하철도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군복을 입고 친구랑 그 친구랑 저랑 같이 뽑혔어요. 네. 그 사진 찍으러 보천보 전투 기념탑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이구 쭈글쭈글한 군복을 입고 저리 좋아하는 거 봐 하던 생각이 납니다. 군복을 집에 가서 다려 입어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그 주는 대로 그냥 입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은 또 어디냐면 군대를 가거나 명절 또 그리고 기념일 같은 날에는 양강도 해산에 있는 보천보 승리 기념탑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네,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군복을 입고 거기서 기념 사진을 찍었죠. 집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 하셨습니다. 네, 내가 떠날 때는 눈물도 보이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군 입대를 하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간 군대가 아무리 뭐 훈련도 없고 막 그랬다 하지만은 저 군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